3을 가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멀티플 말하자면 베리어블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각각의 특성들 또는 특징들의 값의 레인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수렴이 느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빨리 끝난 것 뿐이고요. 만약에 진짜 큰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수렴 속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소위 특징을 활용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사용하는 프리프로세싱이죠. 일종의 전처리, 피처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임포트 하는 거는 그냥 카피할게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파이하고 파이플롯 뿐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함수를 그냥 하는 건데 그거는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함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좀 시각적으로 잘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만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가져오고요. 앞부분은 똑같고요. 우리가 훈련 자료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죄송합니다. 훈련 자료 안 똑같아요. 훈련 자료를 이번엔 좀 많이 쓸 겁니다. 훈련 자료를 여기 load house data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마 데이터 값이 여기서는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로딩 한 다음에 살펴봅시다. 요거는 그냥 따라서 한번 요건 타이핑해도 될 것 같아요. xtrain하고 ytrain을 가져올 건데 load 밑줄 house 밑줄 data라는 함수를 불러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요 피처 이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줄 건데 이거는 타이핑하기 제가 싫어요. 그러니까 피처 이름을 나중에 쓰려고 그림 그릴 때 쓰려고 라벨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피처는 사이즈고요. 두 번째는 베드룸이고요. 세 번째는 플로어고요. 네 번째는 에이지라는 거를 이렇게 목록으로 갖고 이거는 파이썬이에요. 리스트입니다. 자, 갖고 왔어요. 자, xtrain을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쉐이프로 99x4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99개 있네요. 그죠? y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왜냐면 안 그러면 훈련할 수가 없잖아요. ytrain 쉐이프를 보면은 99개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비본질적인 그런 코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요 그림 4개를 그려보는데 누구냐면요. 자, 사이즈별 가격, 베드룸별 가격. 왜냐면은 출력값은 가격 하나고요. 근데 입력되는 건 4가지 값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덧 플롯 하는 건 불가능해요. 4차원 스캐터 플롯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플로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스캐터 플롯을 쓰는 거고요. 거기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x는 xtrain의 i번째 열이고요. 그리고 출력 y 값은 ytrain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라벨로는 요 피처를 쓰는 거기 여기 피처를 쓰는 거니까 그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즉 지금 데이터 99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즈 대 가격을 그려본 거고요. 베드룸 대 가격, 플로어 대 가격. 왜냐하면은 베드룸은 0, 1, 2, 3, 4분이 없는 거예요. 플로어는 1층하고 2층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지는 다양하게 있네요. 연도수가.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크기가 크면 가격 올라가고요. 베드룸도 커지면 올라가죠. 가격이. 플로우도 살짝 올라가죠. 근데 에이지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네요. 이런 경향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이 알고리즘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다시 나오네요. 아까 봤던 거 똑같은 거죠. 즉 W하고 B를 반복적으로 구하는데 그때 주어진 반복 횟수 때의 W와 B를 어떻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똑같은데 2번 썼네요. 이거 안 지웠네요. 모르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라디언트 값 계산하는 수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fx-y 곱하기 x 그리고 fx-y 그죠? 이걸 써 평균 낸 거 똑같습니다. 자,
근데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코딩 했었으니까 굳이 다시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그 run gradient descent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랩 util multi에 있는데 여기 가볼까요? 여기 랩 utils multi라는 거 있죠? 여기 가보면은요, 그 로드가 뭐죠? 좀 데이터 읽는 거 있었고요, 그죠? 여기 아래 PLT가 플로팅이 주로 오고 계속 플로팅이네요. 컴퓨트 그라디언트 매트릭스, 컴퓨트 코스트 매트릭스, 컴퓨트 코스트, 컴퓨트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우시스 여기 있네요. run gradient descent라는 요 함수를 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돌리는데 파라메터가 뭔지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알파를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사용하는 것만 요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Ctrl C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너무 기니까 여기다 Ctrl V 이거 일부러 다음 줄까지 가져온 거 지운 거고요. 한번 보려고 그런 겁니다. 파라메터 X 트레인 들어가고요. Y 트레인 이거 99개 by 4와 99 by 1짜리 그리고 얘가 반복 횟수 10번 반복할 거예요. 단순히.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알파하고 한번 해볼까요? 땅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실행됐죠 지금. 그리고 요거를 그 한 줄에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확대했을 뿐이고요. 지금 보니까 10번 했으니까 그 소위 반복 횟수 때마다의 코스트 값을 보세요. 9.5 10의 4승, 1.2 10의 5승, 10의 5승 플러스 점점 커지고 있죠. 오히려 코스트가 그죠? 10의 4승이었다가 10의 5승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때 W 4개 값과 B와 그 그라디언트 값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뭐가 잘못됐는지를 안 되죠. 그래프 좀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플롯 코스트 요거 플로트를 해볼게요. 지금 구한 게 히스트라는 걸로 그 여기 히스토리가 말하자면은 그걸 갖고 온 거거든요. 이 뭐죠? 히스토리인데 아마 히스토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히스토리의 쉐이프가 뭔지? HIST 점 읍스 쉐이프가 아닌가 보네요. 아, 뭐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네요. 딕셔너리. 코스트 들어있고 파라메터 들어있고 막 이러네요. 뭐 이거를 다시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W하고 B하고 코스트를 다 그냥 그 딕셔너리로 사전 형태로 넣어서 리턴해 준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려주는 함수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함수를 따라 그려봅시다. 그러면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보면은 반복할 때마다 오히려 코스트가 증가하고 있죠.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코스트가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 W 값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W1, 2, 3, 4가 있어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4차원이라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요것만 보는 겁니다. W0 그 하나만 지금 그 W0 파라미터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오히려 그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반복이구나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작게 했네요. 9 곱하기 10의 7, 마이너스 7승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봅시다. 이번에 또 Ctrl C 카피해서 함수를 그대로 갖고 똑같은 함수인데 이 알파 값만 9.9에서 9로 바꿨네요. 자, 반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6.6 10의 4승, 6.18 10의 4승, 10의 4승에서 6, 5, 4, 4. 아, 줄긴 주네요. 그죠? 근데 굉장히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자, 똑같이 요것처럼 똑같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줄긴 줄어요. 근데 6만 5천에서 10번 하는 동안 3만 5천 정도 조금씩 한 뭐 5천 정도씩 줄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작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게 조금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줄긴 주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씩 줄어요. 약간씩.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요거를 보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위치가 요 위치거든요. 요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작게, 10배 또 작게 했네요. 알파를 1 곱하기 10의 만에 7승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Ctrl C. 즉, 학습률이 주는 영향을 지금 하나씩 실험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돌렸죠? 자, 요번에 볼게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3승. 이제 텐스 오더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줄고 있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또, 여기 보니까 확실히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면은 4천에서, 그러니까 4만에서 만까지 또는 만보다도 훨씬 작네요. 그죠? 아까 얼마였나요? 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한 2천까지, 그죠? 확 줄었죠. 근데 여기 줄어드는 속도를 보세요. 이 그림만 봐도 알죠? 여기서 지금 이게 직선같이 보이지만 끊어진 거예요. 여기 이걸 10번에 걸쳐서 이쪽 아래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10번 정도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학습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피처 스케일링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 피처 스케일링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어드밴스드가 G스코어 스케일링의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G스코어 정규화는, 여기 뭐 다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사실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요거죠. x 마이너스 맥스였는데 그거 말고 x 빼기 평균값, 그리고 맥스하고 미니멈 차이 요거고, 평균 정규하고, g 점수 정규화는 또 요거죠.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통계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죠. 주어진 특징값을 그 특징값의 평균으로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값이 뭐 굉장히 0과 1 사이가 아니죠.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 사이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0 주변에 다 모여 있게 되고요. 평균값은 뭐 값을 다 더해서 나눠주는 건 뻔하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거기 값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을 평균 낸 거죠. 분산이 그걸 스퀘어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고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함수가 다 있으니까 그걸 구하면 되고요. G스코어 노멀라이즈 피처 하는 걸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함수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이 되면 좋은데, definition 함수로 GSCOR이 score normalize feature 한 다음에 대문자 x를 넣을게요. 왜냐하면 입력값이 당연히 다양한 훈련 자료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거니까요. 자, 계산하는 거 평균값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mu는 numpy.min x. 그러니까 들어온 x를 평균을 내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두 번째 아규먼트로 axis를 줍니다. axis equal 0. 왜냐면은 0번째 방향이 행인데 행 방향으로 서로 다른 샘플이거든요. 훈련 자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줘야 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똑같아요. SIG. 이번에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게요. numpy.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구해요. STD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x에 대해서 이것도 어느 방향으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엑시스를 0번째 방향으로. 그러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구해져요. 그런 다음에 x 밑줄 노멀라이즈 된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x 빼기 뮤를 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또 뭐로 나눠야 돼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시그마로 나눠줘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여기서 벡터 연산, 벡터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실은 브로드캐스팅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브로드캐스팅 연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x는 매트릭스고요. 뮤는 벡터인데 이 연산이 돼요. 이것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익스팬드해서 이 엘리멘트 연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리턴 할 때 return 값이 이렇게 받네요. 투플로 리턴 해주게 했네요. x, 놈, 뮤도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뮤하고 시그마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입력 값을 나중에 프레딕션 할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스케일링 안 해주면은 이걸 적용하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리턴 받아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리턴 된 거를 여기 있는 걸 이걸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뮤는 numpy 이건 리턴 받는데 여기 계산 다시 한번 하네요. 그냥 합시다. numpy min xtrain axis equal 0이고요. std 그러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는 numpy min min이란다. std죠. std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의 약자죠. xtrain AXIS equal 0이고요. 자, 그러면은 보자. 이거를 왜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실습을 안 해봤는데 그냥 다시 한번 하네요. 그냥 직접 계산도 x 평균 값을 빼준 거는 이렇게 x train 밑줄 뮤고요. 그리고 x 노멀라이즈 된 거는 정규화된 거는 x 밑줄 트레인 빼기 뮤 한 다음에 나누기 시그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왜 했냐면은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각각 뭘 그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원래 값과 그리고 이 평균 값으로 그러니까 평균과 말하자면은 노멀라이즈 된 값을 빼준 값과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타이핑은 안 할 겁니다. 요거는 본인이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산된 걸 가지고 컨트롤 요거 잘못했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x1, xmin, x1, xmin. 스펠링은 틀렸네요. 민을 님으로 썼네요. 그죠? 민으로 해야죠. 자, 지금 그림은 이건 뭘 나타내는 새 그림은요. 데이터를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평균 값으로 빼줬을 때랑 G노멀라이제이션 때 뭐가 다른지 그냥 에이지만 본 겁니다. 에이지. 지금 보세요. 사이즈별 에이지의 분포를 보니까 사이즈는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에이지는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이니까. 이거는 몇 천 단위고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빼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 평균 주변으로 모여요. 0 주변으로 모인 건 맞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안 나눠줬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G스코어로 하니까 퍼지죠. 어떻게? 0 주변에 위아래 좌우로 퍼져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노멀라이즈 하는 이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그냥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말하자면 계산을 한번 여기서 써보네요. 여기서 한번 함수를 써가지고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G스코어 노멀라이즈 피처를 X트레인에 대해서 X놈과 X뮤와 X시그마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G 노멀라이즈 피처즈가 G스코어 노멀라이즈 피처즈 아마 코딩할 때 G스코어를 붙여야 되네요. 밑줄을 잘못 썼어요, 제가. 함수 이름을 잘못 썼고요. 다시 했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411 0065 25 411 065 049 25 맞네요. 그렇게 나오고 피크 투 피까지. 아, 요것도 재밌는 함수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한번 꼭 써보세요. 피크 투 그러니까 P2P라는 건요. 데이터의 미니멈 값부터 플러스 값까지의 그 레인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레인지는 2.41 10의 함수니까 2400 정도인데 이 노멀라이즈 하면은 한 6 정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는 4였는데 한 6 정도, 이건 1이었는데 2 정도, 이거는 5.9 정도, 59 정도, 59였는데 한 3.96. 그러니까 항상 다 그 뭐 6 이내, 5 이내 이런 정도로 다 피크 투 피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또 확실하게 또 알 수 있어요. 컨트롤 C, 이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8개가 생깁니다. 이거는 좀 많죠? 근데 그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뭐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4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사이즈, 베드룸, 플로어, 에이지. 그거를 그 소위 그 주어진 데이터들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보니까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여기에 모여 있고요. 0, 2, 4 여기에 모여 있고요. 1, 2 중간에 모여 있고요. 25, 50, 75 등등에 모여 있는 걸 사실은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도 0 주변에 모여 있고요. 베드룸도 0 주변에 모여 있고요. 플로어도 0 주변에 모여 있고요. 에이지도 0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데이터 분포가.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그 프로퍼티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특징은 그거를 0 주변에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거고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를 한번 디센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요번에는 달라진 거는 이겁니다.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 반복을 그 아까 보니까 1 정도 줬더니 알파 잘했잖아요. 아닌가? 다른 건가? 다른 거 같긴 한데 어쨌든 1 줘요. 알파를 지금. 그리고 여기 1000번 반복할 거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는데 W 놈, B 놈,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그 X를 그냥 트레인을 쓴 게 아니라 X 놈을 썼죠. 노멀라이즈 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 훈련되는 과정을 살짝 보면은 4에서 2에서 점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수렴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 10의 4승 정도, 그러니까 5만 7천 정도였던 게 그 220 정도로 뚝 떨어진 다음에 그냥 계속 수렴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번 할 때마다 지금 반복된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 코스트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죠? 한번 볼까요? 얼만큼 빨리 수렴했는지. 아, 수렴된 다음에 이거를 한번 예측한 걸 한번 보여줄게요. 예측을 얼만큼 잘했는지. 자, 이 그림은 지금 그 파란색 점은요, 원래 데이터입니다. 타겟 데이터고요. 그 오렌지 컬러는 그러니까 예측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 베드룸, 플로어, 에이지를 다 쓰긴 쓰는데 예측된 값을 여기서 한번 플로팅 했더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똑같이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오차예요. 이거의 제곱을 말하자면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 내면은 그게 아까 여기 전체 평균 요거죠. 한 200 정도의 오차값이 나올 텐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노멀라이즈 그죠?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돼 있을 때 예측하는 것까지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마지막 줄은 일부러 제가 넣은 거고요. 자, 볼까요? 그 하우스가 그 1200 스퀘어피트 한 여기 어딘 것 같아요. 1500, 1000과 1500 사이죠. 그리고 룸은 3, 3개 베드룸, 그리고 요 플로어 1, 그리고 에이지는 40년 된 거네요. 그거를 갖다가 그 소위 넘파이 돛으로 하우스 곱하기 W 노멀라이즈, B 노멀라이즈를 더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하우스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노멀라이즈 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노멀라이즈 한 데이터로 훈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우스 빼기 엑스뮤 나누기 엑스 시그마를 해줘서 이거를 그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소위 그 프레딕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했더니 가격이 한 31만 8천 불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31만 여기 어딘 같아요. 여기 어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이건 그림 봤죠.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그 파라미터 이렇게 약간 좀 스큐된 게 조금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 수평 방향, 그러니까 파라미터 원 방향과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방향으로의 퍼진 정도가 다른 이런 엘립스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그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의 퍼진 정도가 비슷하면 쭉쭉쭉 항상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잘 된다. 아예 여기서 그 컨투어 맵을 그려봅니다. 컨투어 맵을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 그 확연하게 다르죠? 왼쪽은요, 그 노멀라이즈 되기 전에 W0 방향과 W1 방향으로 컨투어 맵을 그렸는데 엘립스가 너무 길어서 직선만 나온 거예요. 직선. 위아래 어딘가에 뭐 끊어진데 찾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오른쪽 거는 노멀라이즈 된다며요. 완벽한 원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약간씩은 그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분포도 달라서 어쨌든 근데 수평 방향이 W0, 수직 방향이 W1 방향으로 코스트 맵을 컨투어로 그렸는데 왼쪽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그 편향된 엘립스인 방에 얘는 우리 눈에는 엘립스지만 왼쪽 거에 비하면 거의 원에 가까운 그런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우리가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